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를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제 곧 있으면 벌써 새해네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영상을 업로드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올리게 됐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독해주시고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2021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것들,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지치지 않고 해내는 게 목표고, 그러다 보면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계획이 있다면 운동 꾸준히 하기, 건강하게 지내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에세이집이에요.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란 책입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왜 생각이 많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에요. 내용도 굉장히 술술 쉽게 읽히고요. 제가 마지막에 읽은 카테고리에는 아주 귀여운 실험 결과도 있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읽으시면 아주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저도 읽으면서 뭔가 불안했던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다 담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도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숙면하세요. 프롤로그.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특히 뛰어난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인류는 본능을 초월해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된 덕분에 말과 문자, 물건과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고도의 문명을 이룩해 생물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게 됐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에는 약점도 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는 점이다. 생각하는 자세는 좋지만 지나치게 많이 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고민에 빠지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행동하기 어렵거나 심신의 병을 얻기도 한다. 즉, 생각하는 것은 양날의 칼인 셈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이 지나쳐 행동이 늦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세상에는 생각이 많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재빠르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행동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며 좋은 아이디어도 척척 내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대기업 경영자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매일 분 단위의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 말이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운이나 요행만 바라면서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행동이 빠르지만 대책이 없거나 무모하지 않고 합리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고와 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심리학, 뇌과학, 언어학, 사회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다.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할수록 강해진다. 정보가 많고 시간을 들일수록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다. 잘 읽는 사람이나 두루뭉술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사고력이 높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행동으로 지우는 것이 좋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행동으로 지우는 것이 좋다. 할지 안 할지는 동전으로 정해도 행복도에는 변함이 없다. 생각할 때보다 멍하니 있을 때 뇌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과거를 회상할수록 뇌는 노화된다. 우수한 사람일수록 우수한 사람을 흉내내 행동과 사고를 효율화한다. 페이스북 검색을 멈추고 들어오는 정보를 줄이면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로 정리할 수 있다. 실로 수많은 연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전 세계의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보고를 토대로 설명한다. 총 7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2장에서는 행동의 최적화를 주제로 갈등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3장에서는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찾는 방법, 4장에서는 집중력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습관을 알려준다. 5장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의 효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설명한다. 6장에서는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뇌와 몸, 마음의 메커니즘과 행복 및 건강과의 관계, 7장에서는 기분 전환의 좋은 팁을 소개한다. 모든 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이론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한 예시를 들고 있으니 내용을 읽고 생활에 응용하기 바란다. 현대는 정보의 양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됐다.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선택지나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심플한 것도 더 어렵게 만든다. 많은 정보를 수용하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사고를 정리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중요한 것으로 단순화하기 바란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일의 성취도는 높은 일상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바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시작해보자. 망각력. 지금의 불안, 1년 후엔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가? 그저께 저녁, 3일 전 저녁, 길게는 일주일 전, 한 달 전에는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이렇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일수록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세 개의 알파벳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알파벳을 기억한 지 20분 후에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남은 기억도 점차 잊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망각한다. 1시간 후 기억한 내용의 56%를 망각한다. 1일 후 기억한 내용의 74%를 망각한다. 7일 후 기억한 내용의 77%를 망각한다. 30일 후 기억한 내용의 79%를 망각한다.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를 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처럼 사람은 실제로 잘 잊는다. 잘 잊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치자.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업무상 실수를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는 한동안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억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게 된다. 이직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던 기억,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기억, 동아리 활동이나 공부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등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시기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큰일도 예전에 이런 일 있었잖아 라고 누군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 않게 되고 기억난다 해도 별 감흥이 없어진다. 먼 옛날의 기억은 뇌의 깊숙한 곳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기분이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게 된다. 바꿔 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소한 고민에 빠져 보내는 시간은 쓸모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은 잊지 않게 기록해서 남기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망각은 과거의 불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지우고 현재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상세한 메커니즘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억은 아주 상세하게 하는 것보다 두루뭉술하게 어렴풋이해야 사고력과 판단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판단과 정보 처리가 빠른 사람일수록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한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망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집중과 행복.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렇다. 답은 안심이다. 안심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이다.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란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미국 하버드대의 심리학자인 매튜 킬링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는 사이언스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다. 13개국의 18세에서 88세 5,000명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실험자의 46.9%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즉,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는 거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와 구글이 도입해 화제가 된 마음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를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히이다. 뇌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는 생각만으로 켜지지 않는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진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을 막아 행복감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은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어서 즐거웠어. 라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보자. 시간이 끌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은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는 행동 등이다. 그런데 어떤가?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도 문득문득 빨리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밌었어. 와 같은 감각이나 성취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난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생각을 멈춰보기 바란다. 뇌의 힘.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머리를 쓴다는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대 마커스 라이크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자,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과열돼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문제에 지나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꽉 막혀있던 문제에 아이디어가 강림하는 순간이 온다. 생각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셈이다. 케임브리지대의 마크 워스는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변연계와 신피질. 불안한 감정을 글로 쓰면 마음이 안정된다. 소원이나 고민을 글로 쓰면 좋다고 한다. 혹자는 이 말이 근거 없는 정신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인지행동요법으로 쓰이는 방법이며 특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의 제라르도 라미레즈와 시안 베일록은 2011년 사이언스지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실험이었는데 예비 시험을 먼저 본 다음 본 시험을 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본 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이 불안이나 중압감을 느끼도록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시험 내용은 예비 시험보다 난도가 높으며 점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고 시험 보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나중에 교원과 학생이 함께 촬영 영상을 본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험 시작 전 10분 동안 각각 다른 행동을 하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A그룹,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쓰는 B그룹, 지금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는 C그룹. 실험이 끝난 뒤 각 그룹의 정답률을 예비 시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A그룹과
지금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는 C그룹의 정답률은 예비시험과 비교했을 때 7%가 떨어졌다. 반면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쓴 B그룹의 정답률은 4% 높아졌다. 중고등학교 내신시험, 대학 입시, 자격시험 등은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이 정답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 계속 말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되뇌 변형계라는 부분에서 생겨난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생각하는 뇌인 되뇌 심피질이다. 즉,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되뇌 심피질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은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중에는 되뇌 심피질이 활성화된다. 즉, 불안을 글로 쓴 B그룹은 사고를 통해 불안한 감정을 분석하는 동안 전두엽이 활성화돼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서던 메소디스트 대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연구진은 글을 쓰는 동안 동작에 따른 감정 변화를 실험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그룹으로 나누고 매일 글을 쓰게 했다. 매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쓰는 A그룹, 방에 대한 묘사 등 사실을 글로 쓰는 B그룹, 하루에 15분 정도 4일간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쓴 결과 A그룹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감정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시작한 지 4개월 후 매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쓰는 A그룹과 방에 대한 묘사 등 사실을 글로 쓰는 B그룹을 비교해보니 A그룹은 기분과 감정이 개선됐고 컨디션이 나쁜 일수와 건강센터를 찾는 횟수가 줄었다. 글을 쓸 때 포인트는 통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통찰 언어란 생각한다, 느낀다, 이해한다 등과 같은 사고나 이해에 관련된 말로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전 느끼는 불안을 글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글쓰기를 일기 쓰듯 습관화하면 언어화의 정도가 높아져 감정 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글을 쓰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낮이나 샤워를 하기 전에 쓰는 걸 추천한다. 최적의 작업 공간. 약간의 소음은 생산성을 높인다. 고민이 있거나 일이나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 혼자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나 공부를 하는 공간은 조용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일리노이대의 라비메타 연구진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5가지 실험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 작업할 때 일이 가장 잘 되는지 조사했다. A. 저소음 50dB, 조용한 사무실의 소음 수준. B. 중간 소음 70dB,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 내의 소음 수준. C. 고소음 85dB, 구급차 사이렌의 소음 수준. 그 결과 B. 중간 소음에서 일할 때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 고소음은 사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간 소음이 있는 환경이 뇌에 좋다는 것이다. 특히 추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좋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생각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새로운 안건을 생각하거나 전략을 짜는 것처럼 곰곰이 생각할 때 적합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 뇌는 금세 지쳐서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작업 환경으로 좋은 곳은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카페이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의 목소리나 식기를 나르는 소리 등 약간의 잡음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커피숍 효과라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향이다. 서울대 서한석 연구진은 원두향에는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활성산소란 수면 부족이나 피로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실험에서는 수면이 부족한 쥐의 뇌를 관찰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세포가 적게 발견됐는데 쥐에게 원두향을 맞게 했더니 일부 세포가 회복되는 효과를 보였다. 즉 원두향은 피로회복과 스트레스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두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져 잠이 달아나는 자극이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루틴화에 따른 의식의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정해진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카페에 간다. 이꼴 뇌가 창조적으로 일한다는 공식이 생기고 카페에 가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집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일하는 장소를 정하고 이 자리, 이 책상에 앉으면 뇌가 창조적으로 바뀐다는 공식을 만드는 것이다. 작업 중에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거나 가족 목소리,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들으면 뇌에 자극이 된다. 여기에 커피를 곁에 두면 카페와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무조건 조용한 곳이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된다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바꿔보자. 분명 전보다 일의 퍼포먼스가 향상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집중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귀여움의 효과.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보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고양이나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귀가 솔깃한 유니크한 실험을 소개하겠다. 일본 히로시마대의 니토노 히로시 교수가 2012년에 발표한 것이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작업 중간에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의 종류에 따라 작업 효율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사진은 다음의 세 종류였다. 1.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 2. 다 큰 고양이와 개 사진. 3. 초밥 등의 음식. 그 결과 작업 효율이 오른 그룹은 딱 하나였다. 어느 그룹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답은 1.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본 그룹이었다. 이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최대 44% 퍼포먼스가 향상됐다. 귀여움은 주의를 끄는 효과가 있고 이를 본 후에도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기를 비롯해 동물의 새끼는 대부분 눈과 몸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는 귀엽다고 느끼는데 이런 외모에는 생물학적으로 주의 관심을 끌어 돌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귀여운 것을 본 사람은 주의가 집중되면서 의식이 맑아져 집중력과 효율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일을 하다 지쳤을 때는 새끼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을 보자. 힐링이 될 뿐 아니라 집중력도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